19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이번 4.11 총선 화제를 모은 당선인 만나보겠습니다. 네, 언론인 출신으로 첫 도전에서 금배지를 거머쥐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새누리당 전당대회 준비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초선에 성공한 진주갑 박대출 당선인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어디서 오셨죠? 진주에서 오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정치에 입문한 지 3개월 만에 당선이 되셨어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렇게 당선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네, 물론 3개월이라는 시간을 놓고 보면은 뭐 짧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또 그런 3개월이라는 시간적인 계산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또 저는 열정과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 열정과 노력을 쏟아부은 결과를 그 진주 시민들께서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신 결과 아마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진주는 진주 정신 또는 또 선비 정신으로 표현되는 그런 호국의 고장, 또 충절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와 예를 소중히 하는 진주 시민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신 것은 그런 단순히 운이라고만은 표현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게 진주 발전에 대한 그런 열망의 표출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진주가 이제 그 디도스 사건에 연루됐던 재선의 최구식 의원의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는데 상당히 쉽진 않은 경쟁이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어떤 거였습니까? 저는 새누리당이라는 집권 여당의 후보였지만 사실상 선거 내용으로 보자면은 아마 거의 무소속 후보가 된 기분으로 그런 주어진 여건 속에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현직 새누리당 의원, 시도 의원들 뭐 거의 전부가 무소속 후보를 지지를 했고 또 그러기 위해서 또 탈당까지 하면서 저는 조직 없이 오로지 발로만 뛰면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저희 또 선거를 도와주신 분들은 모두 또 자원봉사로만 또 꾸려갔고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런 분들이 함께 제가 선거를 이기게 된 그런 내용도 아마 진주 시민들이 진주 발전에 대한 그런 열망 또 그리고 또 디도스 사건으로 인한 그런 자존심에 대한 회복 문제 그리고 새로운 인물이 진주를 끌어가는 그런 하나의 그 소망의 표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직과 인지도 면에서는 조금 어려웠나 봅니다. 초반에요. 아주 힘겨운 경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후보로 나섰지만은 무소속처럼 선거에 임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박근혜 위원장이 참 지원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총선 기간 동안 3번이나 진주를 방문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물론입니다. 이른바 그거 내용을 가지고 박근혜 효과라고도 말씀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실제로 그 선거 국면에서 박근혜 위원장께서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큰 흐름을 잡아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인정할 수 없는 그 현실이고요. 그러나 그 자체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그 진주 시민들이 저에 대해서 새로운 진주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또 진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또 그런 정권 재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라고 판단하신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선이 되자마자 이번에 5월 15일에 치러질 당의 중요한 전당대회의 준비위원으로 위촉이 되셨어요. 어떻게 제안이 들어왔나요?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알지도 못하고 발표 내용만 처음에 듣게 됐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당대회 2차 회의에 참석했고 사실은 제가 1차 회의에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1차 회의는 지역에서 인사를 하러 다니기 바빠가지고 못했고 오늘 2차 회의에 참석한 이후에 지금 새누리당의 전당대회를 앞으로 어떻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끌어갈 것이냐 그런 무거운 책무를 안게 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공정하고 어떻게 보면은 바로 그 전에 전당대회 때 이제 돈봉투 사건들이 이제 터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더 많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14명 중에 어떤 면들을 보고 내가 거기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제가 이제 그동안 정치부 기자도 좀 오래 해왔고 또 이제 각 여야 정당의 전당대회를 많이 취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전당대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고 그런 데 대해서 좀 제 능력을 아마
인정해서 그럼 그게 아마 포함시켜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번 전당대회는 기존에 이 돈봉투 사건이라는 불미스러운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12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도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어야 된다. 경선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절박감을 아마 새누리당 소속하고 있는 한 분 한 분은 다 예외 없이 그런 절박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다른 때보다도 특히 깨끗하고 투명한 그런 경선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좀 전에 김세현 의원 통화를 했을 때 이번 전당대회는 조용하고 자숙하는 분위기로 치러질 거다. 그렇습니다. 전과는 좀 다른 분위기가 될 거다. 그렇습니다. 조용하고 자숙하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로 치러진다는 겁니까? 이를테면 그런 거죠. 기존에 조직을 동원한다든지 그런 경선이 아니라 지금 저희 전당대회 준비해서 3가지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중에 특히 국민과 함께 하는 그런 선거이고 또 그다음에는 조용하고 겸손한 선거를 하는 예. 그런 선거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이제 선거 운동 과정이나 또 이제 본선 그날 전당대 당일에도 그런 이 소란스러운 것보다는 축제 분위기보다는 조용한 집안 장치로 이끌어가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지금 꾸려가려고 여러 네. 전당대 준비위원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2차 회의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직 3개 소위에서 구체적으로 다 모색해 갈 것이고요. 저도 오늘 이제 2차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아직 전반적인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고민하고 예. 또 앞으로 준비해 나가고 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5월 15일이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바쁘게 준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언제쯤이면 그 전당대회 구체적인 룰이 다 정해지겠습니까? 그런 일정적인 문제는 저도 아직 좀 더 예.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의미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또 깨끗하고 조용하고 자숙하는 분위기로 치러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특히 이번 12월에 있을 대선을 또 치러내는 지도부를 선출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의미가 또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당대표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이번 전당대회는 12월 대선을 이끌어갈 그런 당대표 그리고 지도부 그리고 대선 후보 경선을 관리할 네. 그런 막중한 책임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이 필요하냐, 어떤 인물이 적합하냐는 것은 제가 원칙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그런 풍부한 경륜을 갖추고 있고 또 그 당의 새로운 변화에 적합한 그런 당대표가 당의 얼굴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이 낫느냐, 예를 들면 뭐 수도권 대표론이 좋으느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전당대회 준비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인 입장을 처해야 돼서 제가 사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번 전당대회에서 원내대표도 같이 뽑는 거죠? 원내대표는 아마 당선자 대회를 통해서 뽑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서 일고 있는 비수도권 대표냐, 수도권 당대표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당대회 또 준비위원이시기 때문에 네. 좀 객관적인 것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러한 논란들이 계속 이뤄지는 이유들이 박근혜 대세론에서 출발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총선 이후에 박근혜 대세론이 굳어져서 지금 독주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8개월 뒤가 아니라 바로 다음 날 대선이 치러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정도로 이것을 수성해야 되는 입장에서 좀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또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 대세론이라는 그런 용어를 자세히 보면은 이게 출발선이나 그 내용면으로 보면은 네. 지극히 정치공학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과거의 대세론이라 얘기할 때는 대세를 굳히고자 하는 쪽에서 많이 쓰던 용어였고요. 네. 지금은 대세를 원하지 않거나 아니면 대세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크기를 원하는 쪽에서 쓰는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대세에 가깝게 있거나 그 대세에 근접해 있는 그런 진영에서는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이것은 정치공학적으로 부정적인 의미에서 쓰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네.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라고 하기에는 지금 현재 자타가 공인하는 대세론에 있으셔서요. 그렇죠. 뭐 정치 현실적으로 아니면은 현재의 그 위상적인 측면에서 볼 때 대세에 누가 가장 가깝다 그렇게 예. 얘기할 때는 박근혜 지금 위원장께서 가장 가깝다라는 것은
그건 현실로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거는 어느 누구도 뭐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또 정치권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나 박근혜 대세론이라는 표현으로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또 정치적인 그런 배경,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도 있는데 지금 모든 시각들이 좀 대선으로 향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상돈 비대위원은 사실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이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추대론을 상징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어제 이제 대권 출마 공식 선언을 하면서 오픈 프라이머리로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신지? 또 아직 뭐 제가 전당대 준비위원으로서 그래 사견을 말씀드린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당대회가 아니라 이제 대선 경선 얘기니까요. 제 사견 뭐 이제 정치 초년생으로서 사견을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예를 들자면은 독주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 절차를 통해서 이제 해결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어떤 뭐 추대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김문수 경기지사가 대선 후보 출마를 선언한 마당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의미가 없고 앞으로 이제 본선에 가기 위한 예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어떤 정리가 또 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건 앞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 정치 입문 초년생이지만 정치부 기자로서 또 오랜 세월 정치와 또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제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뜻이 있으셨으니까 정치에 입문을 하셨을 텐데 19대 국회 이제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이번에 당선된 새누리당 국회의원 보면 절반 이상이 초선 의원입니다. 그 초선 의원들의 일정 부분 뭐 한계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선수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게 또 한편으로서는 국회 의석을 갖고 있는 여야의 구조상 또 우리의 국회라는 내부의 어떤 현실상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선수가 아니라 보다 본인의 정치적인 역량이나 자질 또 그리고 그걸 펼 수 있는 정치적 환경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와서 연계돼서 앞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만일에 정치적인 희망을 갖자면은 저는 현장의 기자로서 항상 정치와 국민사회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현장에서 의제를 발굴해내고 또 발로 뛰어서 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래서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정치에 바로 투영될 수 있도록 그런 생활형 정치를 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기자하실 때 뭐 비판적인 정치 기사 많이 쓰시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자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비판을 위한 비판 기사는 쓰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제가 노력해온 결과는 항상 대안을 제시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그 비판자적 생산자적 비판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해봤습니다. 뭐 국회에 들어가신다면 생각해두신 이 부분에서 좀 노력하고 싶다 했던 상임위가 있으십니까? 저는 아마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지역민들한테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그 약속은 지킬 수 있는 것만 약속을 하고 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그런 말씀을 그 선거 과정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역 현안과 관련된 그런 상임위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초선에 성공한 진주갑 박대출 당선인과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